안녕하세요. 아랫동네 널새들의 허준입니다. 저는 199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산당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인민군의 사단장을 하셨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이제 저희가 부르기로는 미공급 시대라고 부르는데, 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좀 죽은 사람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비공식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 이제 저희 공산 당원들이 그 시체를 막 처리하고 이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 손을 따라 좀 자주 이렇게 다니면서 시체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아직도 좀 생생히 기억나는 거는 그때 배급이 딱 중단되면서 97년도 이때쯤에는 그 미역만 한 보름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청진 바로 옆에는 미역이 진짜 흔했었거든요. 이제 바로 옆에 동해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좀 더 참으면 좀 다 괜찮아지겠지, 이 상황이 다 지나가겠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99년도까지 계속 그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99년도가 딱 되면서 저희 엄마가 중국에 있는 친척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탈북을 하시게 되었고요. 저희 엄마가 바로 그냥 한번 갔다가 돌아오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 있는 친척분들에게 돈을 좀 받아서 이제 다시 돌아오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 탈북을 하셨는데, 그때 좀 무사히 돈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오셔서 그걸로 좀 몇 년 동안 버텼는데, 이제 21세기가 딱 들어서면서 그때도 상황이 안 좋고 그냥 계속 이제 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굶어 죽어가고, 뭐 철길에는 당장 뭐 내일이라도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고요.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저희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탈북을 하셨고요. 다시 엄마를 제가 처음 봤던 거는 북한 수용소였어요. 하루는 이제 저희 아빠가 제 손목을 잡고 어디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제가 믿었던 제 나라, 제 조국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살쯤 되었으니까 그때 처음 감옥 그 면회실에서 15분 동안 엄마랑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빠, 엄마 두 분 다 공산당원이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북한 인민군에서 정말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럴 수 있나? 뭐 그런 생각, 그리고 분노, 뭐 이런 걸 좀 동시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4살 되던 해인 2005년도에 큰 기회가 사실 찾아왔어요. 저희 엄마는 이미 그때는 다시 탈북하셔서 한국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 하루는 제 학교에 두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3시간 정도만 가면 너희 엄마가 있으니까 같이 갈래?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엄마가 이제 면회실에서 엄마를 다시 보고 나서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어서 사실 따라갔었거든요. 군인 아저씨들이 저를 이제 등에다 업고 어떤 강을 건너는데, 한참 한 몇 시간 흐른 뒤에야 제가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거였어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 정말 저희 집안 자체가 굉장히 다들 거의 공산당 그쪽이라고 하면 거의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고 이랬기 때문에, 저도 항상 아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거는 다 뭔가 조국 장군님, 수령님 뭐 이런 충성,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국경을 넘어서 이제 베이징에서 며칠 동안 딱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14살 되던 해인 2005년 11월 29일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내 조국은 우리나라는 최고야, 우리나라는 정말 뭐 무릉도원이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베이징에서 봤던 모습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옛날에 들어왔던 그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차들도 정말 도로에 꽉 막혀 있고, 더 놀랐던 거는 도로 옆에 거의 몇 메터 단위로 가로등이 다 진짜 밝게 다 켜 있다는 거고, 그 높은 빌딩들, 이런 것들도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저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1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느 만큼 지금 위험한 그런 곳에 와 있는지도 사실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 사실 제가 그렇게 한 5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항상 북한 노동신문이나 북한 조선중앙TV 이런 데서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항상 남조선은 되게 꽃제비들이 넘쳐나고 막 군인들이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모습밖에 사실 알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베이징에서 제가 한국 영화 이런 걸 보면서 봤던 그런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였고 정말 좋은 나라였고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제가 5일 동안이지만 좀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는 이제 막 중국 공안들이 막 밤 한 1시쯤인가 중국 공안들이 막 저희가 한 15명 정도의 일행이 있었는데 그 집에 쳐 들어오더라고요. 문도 거의 강제로 이렇게 따고 들어오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멍하니 있었는데 그냥 전기 권봉으로 들어와서 막 닥치는 데를 일단 쓸어 눕히더라고요. 그냥 그걸 한 대 빵 맞고 나서 바로 그냥 쓰러졌던 것 같아요. 깨어나고 보니까 그냥 손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 공안 차에 이제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북송당한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저한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인지 사실 그 아무런 예상이 안 갔었는데 그냥 어른들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신의주 단동 바로 앞에 있는 평안도 신의주 수용소로 바로 북송이 되었고요. 그 전에 이제 보이부에서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이제 한국에서는 국정원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무서운 곳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사람은 사실상 병신되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한번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짜 거의 그 보이부 사람들이 다 악마로 보였어요. 거기서 한 보름 좀 적게 있다가 바로 신의주 수용소로 이제 이송이 되었고요.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뭐 어느 만큼 잔인한지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냥 그 안에서 사람 아닌 취급을 받다가 그냥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라던가 좀 다양한 이런 백들이 좀 있어서 좀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집 고향에 돌아가서 카텍연금이라는 걸 당했었는데, 저는 약간 내 바로 옆집에 사는 내 친구 집에 가는 것도 보고해야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전까지 14살 이전의 삶은 나는 그냥 내 친구 집에 가고 싶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었고 이랬는데, 2005년 이후에 제가 북송되고 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카텍연금이라는 그게 딱 걸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친구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보고서 같은 걸, 그냥 글 같은 걸 짧게라도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됐었고요. 17살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북한에서는 17살 때면 군대를 가죠. 근데 저는 그때 군대를 못 갔었어요. 왜냐면 한번 북송됐다는 그 딱지가 붙어서 제 꿈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인민군에서 사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할아버지를 보면서 군인이 되는 게 항상 꿈이었거든요. 북송된 이후에도 저는 군대를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2008년 여름, 그러니까 제가 17살 때죠. 미래에 대해서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저희 엄마 아빠는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엄마는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상태였고, 그때 처음 그냥 한 번 더 저질러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산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탈북이었죠. 네, 2008년 10월에 두만강에 도착을 했고요.
그때 처음 국경을 넘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쪽으로 이제 두만강을 넘었고요. 바로 상하이로 이동해서 2년이라는 좀 긴 시간 동안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한번 탈북을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자유로운 나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내가 그냥 밖에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다른 중국인들처럼 그냥 그 잔디에 앉아서 그냥 그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그냥 그런 나라가 어딜까를 좀 2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0년 10월 29일 날에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는 그 길이 사실 수만리 길입니다. 단순히 며칠 준비해서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죠. 자유로움이라는 그런 걸 사실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좀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걸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겨울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29일 날에 10월 29일 날 도착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그냥 발 뻗고 잤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최고의 밤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처음 국정원에 있으면 거기서 제공해주는 방에 10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면 애국가가 나옵니다. 처음 그때 그냥 그 애국가를 듣고 정말 편안하게 잤던 것 같고요. 아무 근심 없이. 왜냐하면 더 이상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첫날이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9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어찌 보면. 아직도 제 인생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이제 살긴 했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항상 사람들 이제 일반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저를 소개할 때 가끔은 농담식으로 제 나이 진짜 나이가 아니라 한국에 와서부터 그 삶이 진짜다라고 해서 그냥 지금 9년이 됐으니까 9살입니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17년 동안 제가 살았던, 제가 봤던,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거는 사실 삶은 아니죠. 인간다운 삶은 아니잖아요. 자유롭지도 못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걸 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고 저희 다른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다 국가에서 배정을 해줬고 인터넷도 없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9년 동안 제가 살면서 가장 제가 감사한 거는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사실 북한에서 제가 대학에 갈 수 없었죠. 저의 과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도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와서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고요. 물론 저의 모든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자유로운 나라이니까. 자유로움 대신 사실 책임도 동일시 똑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이 자유로운 나라 안에서 정말 제가 9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자유롭게 제가 할 수 있는 데 다 했던 것 같아요. 또 북한에서는 사실 전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행, 북한은 여러분 여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지는 그 여건을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미국도 가봤고 멜번도 가봤고 영국, 베를린, 스리랑카, 일본, 중국, 태국 사실 다 가봤습니다.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항상 느꼈던 거는 아직도 좀 그게 약간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침 6시마다 인민반장이 와서 저희 집에 한 명 나와서 그 도로를 같이 마당을 쓸자, 청소를 해야 된다. 뭔가 그런 걸 자꾸 하면서 제가 자꾸 나갔었어요. 저희 아빠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리고 뭔가
늦잠을 잘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내가 10시까지 잠을 자도 그 누구 하나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기네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은 기네스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맥주 같은 겁니다. 북한에는 없는. 그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자유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자유는 진정한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